백왕식 구청장이 현대HCN 금호방송 신년특집 대담에 출연해 올해 구정 목표와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새해 소망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소망 중 하나가 바로 금연입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찾는 주민들이 다른 달에 비해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북구청이 7국 3지구 중심상업지구 내 보행자 전용 도로를 특색 있는 거리로 꾸미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구암동 고분군과 팔거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의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분군 일대에 대한 단계별 정비 계획을 비롯해 사적 지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구정뉴스입니다. 백왕식 구청장이 현대HCN 금호방송 신년특집 대담에 출연해 올해 구정 목표와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백왕식 구청장이 강조한 올해 구정 운영 목표의 최우선은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안전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촘촘한 매뉴얼이 준비가 되고 또 위의 요소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이 되고 그 대비책에 따라서 강력하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구에서는 지난해 초 8달 신시장 화재를 직접 경험했고 지난 연말에는 서문시장에서도 큰 불이 나면서 안전이 곧 민생과 직결된다는 교훈을 다시금 느낀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북구문화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문화와 교육 부문에서 타 지역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것이 근본적인 설립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교육과 문화의 격차는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문화정책도 일정 부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좀 대외적으로 좀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방하지 않게 되면은 문화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교육과 문화 격차가 생기는 거고 지역 간의 어떤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배 구청장은 또 검단들과 유통단지, 도청 이전터 등 북구가 향후 개발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우리 북구의 르네상스가 아니라 이제는 대구 전체의 긍정적인 발전이 필요한 대구의 르네상스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금호강 유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두고는 인근 자치단체들이 금호강 시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새해 소망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금연인데요. 담배를 끊기 위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찾는 주민들이 다른 달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군복무 시절부터 흡연을 시작해 40년 동안 담배를 피워왔다는 김정진 씨. 올해는 꼭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에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담배를 끊었다가 새로 담배를 피우게 되니까 상당히 끊기에 더 금단 현상이 심해지더라고요. 이게. 또 끊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제 마음만 앞서지 실천으로 못 옮기다가 새해에는 뭐 금연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계기로 또 금연 클리닉을 찾게 됐습니다. 새해 가장 많이 나오는 소망 중 하나인 금연. 이 때문에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찾는 사람도 1월이 다른 달에 비해 3배 정도 많습니다. 금연은 혼자 하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여기 오면 어쨌든 간에 금연실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있겠네. 일단은 금연할 때 이제 필요한 뭐 보조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또 지원해주고 이런 참을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해질 때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보조 기구 주신 거라든지 니코틴 보조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지역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데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면 6개월 동안 9번 이상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 흡연 패턴이나 흡연량에 따라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 등의 금연 보조제도 12번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이제 본인의 금연 동기도 더 강화시키고 그 지속적인 관리라는 게 상담사 역할도 있지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행동하는 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못지않은 역할하는 게 바로 금연 보조제의 도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새해 시작과 함께 불어온 금연 열풍. 작심삼일에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3호선이 개통되면서 우리 지역의 교통 여건은 좋아졌지만 주민들이 타 지역에 나가 소비 활동을 하면서 좋아진 교통 여건이 오히려 지역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구청이 7곡 3지구 상업시설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색 있는 보행자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곡 3지구 동천육교 위에서 바라본 중심 상업지역 일대입니다. 상가 사이로 난 보행자 전용 도로가 3호선 8거역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도로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상가 밀집 지역 사이를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상점과 뒷골목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근 식당에서 불법 점유한 시설이 한켠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에어컨 실외기나 기타 집기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구청이 이곳을 특색 있는 거리로 꾸미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걷고 싶은 문화예술 거리로 만들겠다는 건데 구청에서는 이곳을 젊은 문화인과 예술인들이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아트마켓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상가연합회하고 주민들 또 그리고 우리 그 북구 예술인협회하고도 우리 용역을 주는 기초 단계부터 우리 같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단순히 이 거리가 이제 어떤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양한 체험거리 또 그리고 참여거리로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우선 3호선 8거역에서 동천육교까지 약 700m 구간을 1차 사업구역으로 정해 경관 디자인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최근 열린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거리 조명과 시설물 디자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다양한 조명을 활용한 테마거리를 만들고 빛을 이용한 축제를 열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에 들어갈 예산은 총 3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구청에서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2월 중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용역 중간보고 내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건의사항도 받을 예정입니다. 북구청이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한 구암동 고분군과 팔거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의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고분군 일대에 대한 단계별 정비 계획을 비롯해 사적 지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함지산 구암동 고분군과 팔거산성에 대한 정비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용역을 맡은 영남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고분군과 산성 일대를 역사유적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역사유적 공원은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기조에 따라서 복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를 통해서 전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도 소개됐습니다. 먼저 2020년까지는 고분군에 대한 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팔거산성 1차 발굴과 고분군 탐방로 조성, 발굴 작업이 끝난 1호분을 복구하고 그 자리에 노출 전시관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팔거산성에 대한 2차 발굴 조사를 비롯해 5호 고분을 추가로 발굴하고 구암동 고분 전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까지 고분 전시관 건립과 팔거산성 복원을 마무리하는 것을 최종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 측은 사적 지정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재청 요청사항인 1호분 복구와 야외 노출 전시관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고분군의 사적 지정 가능성을 가장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하면 딴 선례라든가 구자치단체에 볼 때 그냥 사적지 한 지정될 가능성이 한 얼마쯤 있겠어요? 국내에서 저렇게 이 세대 관계를 가지면서 대규모 고분군은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적 지정 가능성 저는 뭐 한 99%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적 지정으로 인한 부지 매입 비용입니다. 영남문화재연구원 측은 함지산 일대 45만 6천 제곱미터가량이 사적 지정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에 임야여서 보상비도 공시지가의 3배 정도인 약 60억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구청 실무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더라도 통상 보상비가 공시지가의 7배 정도 하는 점을 감안하면 부지 매입 비용만 15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 영남문화재연구원은 이날 최종 보고 내용을 토대로 사적 지정 자료 보고서를 북구청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구청에서는 대구시를 통해 사적 지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북구청은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 업무 수행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도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민원 사무를 법정 처리 기한보다 빨리 처리하면 가점을 주는 것으로 접수 후 2일 이상 된 민원 사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개인별로 합산한 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공무원 6명을 선발해 구청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북구청의 민원 처리 단축률은 72.66%로 52.13%였던 2015년도보다 20%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여 전국적 모범 사례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기관 표창과 민원행정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원을 빨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많은 호응과 민원 만족도를 높여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의 사기 진작과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북구청은 23일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희망복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는 백광식 북구청장과 박용훈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북구 지역 23개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북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각 동에서 접수된 기부금을 해당 동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동협의체 사업으로 모금된 재원을 지역별 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맞춤형 복지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구정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